지금 봄이 대륙이 삼성으로 미쳤습니다. TV부터 가전제품, 에어컨, 세탁기 모든 곳에 삼성 로고, 가정집 전체가 삼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이 떨어진 와중에도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가정제품 역사에 한 획을 긋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에서도 기술력이 미국을 앞질러 평생을 애플 핸드폰 엔지니어로 일한 아버지도 결국에는 삼성 핸드폰이 최고라며 굴복하고 삼성 핸드폰으로 변경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에서 한국의 삼성은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한국의 삼성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이선 하틀리입니다. 매일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일어나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둔 오래된 아이폰 X를 집어들었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어서 살포시 손가락을 대도 얼음. 호수를 덮는 작은 금빛 강처럼 금이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제발 오늘만큼은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홈 버튼을 눌렀지만 가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잠들어 버린 것 같았죠. 어제 아침에도 그러했습니다. 딸 메간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머리가 방울방울 흔들리며 아빠, 학교 가기 전에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외쳤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아 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화면 전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미안해 메간아. 라고 말하며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메간은 제 팔을 붙잡고 화면을 두드려 보았지만 휴대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가슴 한구석을 죄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만 금간 휴대폰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내 휴게실은 창문이 크고 벽이 선명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그날 친구 카일이 반짝이는 갤럭시 S24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금속 테두리와 매끈한 유리 뒷면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카일이 한번 써봐. 라고 건네주었을 때 저는 살짝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차가운 무게감에 이어 화면을 한두 번 스와이프하자 즉시 반응했습니다. 끊김도 지연도 없었죠. 안뜰 건너편의 핀 꽃을 200배 확대해서 보여주었는데 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꽃잎의 결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갤럭시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좋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애플 덕후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 마틴 하틀리 씨는 20년 동안 애플 수리 기술자로 일하셨었어요. 금간 화면과 방전된 배터리, 반응하지 않는 버튼을 고치셨죠. 아버지 작업실에는 공구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삼성 휴대폰은 싼 플라스틱이야. 애플이 최고지.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저녁에는 낡은 갈색 가죽 소파의 안에 제시카와 나란히 앉아 화면 보호 필름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 라고 한숨을 내쉬며 산산이 부서진 화면을 보여주었죠. 제시카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 손을 잡고 갤럭시 S25 예약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던데 어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었습니다. 예약하고 나면 6달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데라고 하자 제시카는 눈을 반짝이며 기다림은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셨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운데 예약 페이지를 불러왔습니다. 갤럭시 S25 예약 버튼이 나타나자 주저없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200 보증금 문구가 떠오르고 곧 확인번호 827이 표시되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이 미래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갤럭시 S25 예약했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곧 미쳤구나.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문자였지만 저는 왠지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새로운 휴대폰을 상상했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밝고 빠른 그 휴대폰이 마치 내일에 대한 약속 같았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폰 X가 또 목통이었어요. 홈 버튼을 눌러도 까맣게 멈춰 있어서 한숨을 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샤오미 미 13을 집어들었었습니다. 며칠 전 임시방편으로 저렴하게 구입했던 건데 갤럭시 S25가 오기 전까지 버티려고 샀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샤오미 미 13은 근사했었어요. 반짝이는 뒷면에 날씬한 옆태, 3개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대단한 성능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장난감 같았습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가끔 화면이 몇 초간 멈춰 있었고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앱이 로딩하느라 한참을 버둥거렸어요. 겨우 열리면 화면이 흔들리고 흐릿해져서 금간 아이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답답함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속도로를 금빛 리본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휴게실로 들어가 커피를 들고 잠시 있다가 샤오미가 또 다운되었었습니다. 스트리밍 중이던 음악이 뚝 끊기더니 멈춰버렸죠. 스피커 아이콘을 억지로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동료 제스민이 여전히 그거 써? 라며 어깨 너머로 웃으면서 내 갤럭시 탭 써보지 그래? 라고 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지금은 아니야 고마워.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흥분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터리가 겨우 2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완충했었는데도 말이죠. 가방 속을 뒤져 작은 충전기 블릭을 찾아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 옆에 있는 한 개뿐인 콘센트에 꽂았어요. 휴대폰이 금세 뜨거워져 플라스틱 케이스가 녹을까봐 걱정되었었죠. 냅킨에 싸서 좀 식힌 뒤 파란 텍사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에는 샤오미를 원치 않는 장난감처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상사가 우리 프로토타입 앱을 보여달라 했는데 휴대폰이 버벅거리며 화면이 멈춰버렸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기기를 바꾸고 동료 태블릿을 빌려 발표를 마쳤는데 창피함보다 더 큰 건 제 처지가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중간에 끼어있다는 사실이요. 오래된 아이폰 X는 고장났고 새 갤럭시 S25는 몇 달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운이 빠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조명은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고 제시카가 간단한 타코와 신선한 살사 소스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제시카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샤오미를 마치 성적표 보듯이 들어보이며 이거 너무 무용지물이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줌 기능은 픽셀이 깨져 보였고 배터리는 금방 닳았으며 로딩 표시만 끝없이 맴돌았었죠.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콩을 저어 섞었어요. 정말 끔찍했겠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커피 테이블 위에 접시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S25 기다리고 있지? 저는 타코를 한 입 베어 물며 예약번호 827을 떠올렸습니다. 가벼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시카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시원한 아이스티를 권하셨습니다. 기다림이야말로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죠. 저는 눈을 감고 차가운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제시카는 덧붙여 S25가 올 때까지 시간을 재미있게 활용해 보는 건 어때요? 매일 한국어 단어 하나씩 배우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거나 한국 영화를 한 편씩 보는 거예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눈 하나만 뜨고 제시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영화요? 자막 있는 드라마 같은 거요? 맞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기다림이 고통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작은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마친 뒤 무료 한국어 수업을 찾아 북마크했고 초급용 한글 자음과 기본 인사말 강의를 즐겨찾기에 추가했습니다. 노트북에 K드라마 예고편도 다운받았어요. 잠들기 전에는 거울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연습했습니다. 제 얼굴은 답답함 대신 다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묻으며 저는 언젠가 S25를 손에 쥐게 될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날까지 샤오미의 모든 멈춤, 배터리 부족, 로딩 표시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테니까요. 기다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야기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말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으로 눈을 떴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구나. 예약번호 827이 저만의 비밀 암호처럼 매일 떠올랐었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둔 샤오미 13을 집어들었었습니다. 고장난 아이폰 X보다는 낫지만 딱 그 정도였죠. 화면이 켜지면 화면을 두드리며 갤럭시 S25를 손에 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 열기로 따뜻해진 채로. 아침 식사로 저는 토스트를, 올리비아는 시리얼을, 오스카는 요구르트를 먹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즐겨찾기에 해둔 한국어 수업 페이지를 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나무 식탁 위에 빛의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가 기본 인사 영상을 클릭하니 친절한 선생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가 나왔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3번 따라했었어요.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소리였죠. 노트에 안녕하세요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흐트러진 2가닥 따은 머리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었습니다. 제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빠 뭘 배우고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한국어 인사를 배우고 있단다라고 답했었어요. 살짝 허리 숙여 안녕하세요를 보여주니 올리비아도 따라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완벽하게 했었죠. 반쯤 잠든 오스카도 안녕하세요를 중얼거리며 환하게 웃었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모습 덕분에 기다림이 조금은 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저는 늘 다니던 고속도로를 달리며 출근했습니다. 샤오미 배터리는 10분 만에 80%에서 40%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컵홀더에 꽂아둔 충전기에 계속 연결해 두었습니다. 차는 시럽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미리 다운받아둔 K드라마 예고편을 켰습니다. 배우들이 벚꽃 아래에서 손을 흔들고 떡볶이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고조될 때면 언젠가 이걸 내 S25 화면으로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는 제스민에게 한국어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멋지다. 나도 가르쳐 줄래? 라고 했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 그녀도 따라했습니다. 곧 작은 그룹이 제 책상 주위에 모였었죠.
한국어로 쓴 감사합니다. 쪽지를 주고받으며 웃었는데 제 기다림이 벌써 직장 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문이 활짝 열리며 마늘과 참기름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제시카가 잡채를 만들고 계셨었어요. 당면과 채소, 소고기를 달콤하게 볶고 있었습니다. 이 소스 한번 찍어봐라고 부르셔서 저는 한가당면을 간장 소스에 찍어 맛보았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죠. 맛있어요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라고 칭찬하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 한 구석에 작은 한국 코너를 꾸몄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작은 김치 그릇, 어른용 소주잔 2개, 그리고 케이팝 앨범 더미를 올려두었습니다. 오스카가 방탄소년단 앨범을 집어들어 오래된 스테레오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비트가 방안을 울리자 올리비아가 회전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고 공연장 관객처럼 신나게 몸을 흔들었어요. 샤오미 카메라는 그 흐릿한 움직임을 겨우 잡았지만 S25에서는 훨씬 부드럽게 보일 거라 상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저는 제시카와 아버지 사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방문하셨었죠. 아버지는 제 한국어 노트를 보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삼가 간단 문장이 적힌 공책을 보여드렸었어요. 아버지는 죄송합니다를 읽고 시도해 보셨죠. 목소리가 떨리셨지만 웃으시며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라고 물으셔서 저는 달력을 확인하고 약 4달 남았어요 라고 답했었어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다림이야말로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시카의 말과 똑같았죠. 저는 미소 지으며 느꼈습니다. 기다림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성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비아와 오스카의 인사와 춤, 제스민의 한국어 연습, 제시카의 잡채, 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저에게 한국과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S25가 도착해 이 모든 순간이 화면 위에서 빛날 그날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어요. 오늘은 갤럭시 S25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시카와 올리비아, 오스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샤오미미 13은 배터리가 겨우 10%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힐끗 보며 곧 끝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니 아침 커피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커피를 잔에 따르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창밖에는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아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속은 경주용 자동차처럼 엔진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큼지막한 흰색 상자 위에 삼성이 반짝이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기사가 그것을 건네주었고 저는 보물 상자처럼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의외로 무겁고 얼굴에서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상자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시카가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왔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테이프를 칼로 조심히 잘라내자 종이 날개가 열리며 은빛 리본으로 감싼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앞면에는 갤럭시 S25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올리비아와 오스카가 계단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 눈이 동그래지며 와 하고 동시에 외쳤어요. 저는 리본을 풀고 뚜껑을 슬쩍 밀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 아래 반짝이는 세베너 골드 색상의 갤럭시 S25. 금빛 잎사귀처럼 빛나는 금속 뒷면과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카메라 렌즈. 저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살포시 댔습니다. 매끄럽고 따뜻했었어요. 저도 들어봐도 돼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오스카도 손을 뻗으려 했지만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설정할게요. 보호 필름을 조심히 떼어내고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밝은 삼성 로고가 나타났었어요. 휴대폰이 기지개를 켜듯 부드럽게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충전되는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죠. 받았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받았어요. 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웃으며 이제야 구했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져다 줄 테니 직접 써보라고 했더니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설정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선택하고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스르륵 움직이며 응답하더군요. 멈춤도 버벅임도 없었습니다. 샤오미에서 연락처를 복사하고 사진을 옮겼습니다. 순식간에 끝났어요. 카메라 아이콘을 눌렀더니 뷰파인더가 즉시 열리며 거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까지 또렷했어요. 번역 앱을 열고 벽에 붙은 한국어 수업 포스터를 비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아래 헬로라는 영어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글자씩 번역되는 모습을 보고 턱이 떨렸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제시카가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팬케이크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휴대폰을 주고받으며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올리비아는 AR 이모지 기능을 시도하며 고양이가 되어 춤췄고, 오스카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하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AI가 발음을 살짝 교정해 주자 우리는 모두 웃었었죠. 잠시 후 우리는 짧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높아졌고 거리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한국 시장까지 안내해줘라고 말했었어요. 휴대폰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분명한 화살표를 보여주며 안내했습니다. 마치 빛으로 만든 지도를 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커피 보온병을 들고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S25를 손에 쥐고 곰곰이 눌러보셨죠. 정말 부드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나무 위 새를 확대해 보시자 가지가 흔들리고 새의 깃털이 화면 가득 선명하게 나타나 우리 모두 감탄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아버지가 인정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좋아하는 곳에서 배달해온 떡볶이로 배달 기념식을 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며 깔깔 웃었습니다. 현관불빛 아래 테이블 위에 놓인 S25 화면에는 우리 웃는 얼굴이 라이브 단체 셀카로 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고장난 휴대폰들, 작은 한국어 수업들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갤럭시 기술 정말 대단하네. 그러자 온 가족 아이들, 아버지, 제시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럭시 S25가 온 다음 날은 맑고 화창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갤럭시 S25를 집어들었었습니다. 어제 언박싱했던 탓에 여전히 따뜻했고 화면이 아침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진짜 내 거구나. 라고 속삭였었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점심 도시락을 챙겨두었었어요. 샌드위치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작은 김치통 하나를 넣어주셨죠. 제가 가방을 받자 제시카가 미소 지으며 오늘 한번 과시해봐요. 라고 말하셨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S25를 주머니에 쏙 넣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커피와 도시락을 들고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스민 책상 옆을 지나가자 제스민이 슬랙에 올린 배송 후기 봤어요. 진짜 예쁘다. 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었죠. 저는 주머니를 톡톡 두드리며 고마워요. 써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제스민은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S25를 건네주었습니다. 제스민 눈빛이 반짝이며 홈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위 스티키 노트를 카메라로 비추며 라이브 번역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팀미팅 오후 2시라고 적힌 한국어가 즉시 영어로 팀미팅 오후 2시라고 바뀌었었죠. 제스민은 마법 같아요. 라며 감탄했었습니다. 곧 사내의 소문이 퍼져 팀원 절반 가까이가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두고 짧은 K-팝 영상을 틀어주었었어요. 방안을 가득 채우는 선명한 음질에 모두 하고 감탄했었죠. 회계팀 카를로스는 나도 하나 사야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요. 라고 했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S25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제스민, 카를로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이 선생님과 함께 단체 셀카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바짝부터 화면에 다 들어가 보려고 했었죠.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팀원 전원과 천장 조명까지 한 번에 담아냈습니다. 사진이 즉시 처리되자 우리는 웃으며 빠르다. 라고 외쳤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저는 IT 부서에 이메일을 썼었습니다. 휴게실에 삼성 제품 데모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냈었어요. 이메일을 보낸 뒤에는 휴게실 한쪽이 폰과 태블릿으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했었죠. 저녁에 답장이 왔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다음 주에 계획해봅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활짝 웃었었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모두에게 더 큰 무언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퇴근 후 저는 올리비아와 오스카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작은 그림을 흔들며 아빠 보세요. 라고 외쳤었죠. 올리비아는 제가 S25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두었고 위에는 미래 폰 히어로라고 적어두었었습니다. 오스카 그림에는 가족이 삼성 로고 아래에서 절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물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카메라 줌이요. 정말 대단해요. 라고 했고 오스카는 그리고 한국어 단어요. 라고 덧붙였었죠. 저는 내일 쇼 엔텔 해보자. 라고 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마친 뒤 거실 선반 위에 작은 삼성 코너를 꾸몄습니다. 작은 스탠드 위에 S25를 올려두고 옆에는 한국식 바비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었어요. 자동 따뜻한 필터를 켜두니 은은한 빛이 코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제시카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전문가 같아 보인다라고 말하셨었죠. 저는 윙크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이웃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에 제 갤럭시 S25 써보고 싶은 분들은 들러주세요. 카메라와 번역 기능 시연할게요.
라고 적었었죠. 보내자마자 꼭 갈게요. 기대돼요. 재미있겠다. 라는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저는 고장난 아이폰 X와 그 어설픈 샤오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이제 기다림은 우리를 여기로 이끈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길 말이죠. 저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커뮤니티 모임이 기대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상쾌하고 설레는 날이었어요. 저는 갤럭시 S25를 집어들었었어요.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찍으신 사진을 공유하셨더군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 제시카, 올리비아, 오스카 그리고 제가 한데 모여 한국 등 축제에 참여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색감이 선명하고 행복한 얼굴들이 가득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도 우리 한국기술모험에 함께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커피를 따르시고 올리비아에게는 작은 바나나 우유를 따라주셨었어요. 아버지께서 우유병을 건네며 오스카 한 번 더 마셔봐라고 말씀하셨죠. 오스카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맛있어요. 라고 환하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한국에는 훌륭한 음료가 많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스크램블 에그를 한 입 빼어 물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고장난 휴대폰과 긴 기다림에 애먹었었죠. 이제는 새로운 맛, 새로운 단어, 새로운 기기로 하나 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S25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준 친구 같았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전자제품 매장으로 운전했었어요. 아버지께서 갤럭시 S25 케이스와 추가 충전기를 구입하실 계획이었거든요. 매장에는 아침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삼성 배너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매대 앞에서 아버지 눈이 반짝이셨죠. 이 가죽 케이스로 할게요. 라고 네이비 블루 커버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좋은 선택이세요. 케이스가 오래도록 휴대폰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스처 하나가 믿음을 다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제 옆 충전기에 본인의 휴대폰을 꽂아 두셨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듀얼 스크린 녹화 기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함께 녹음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했었죠. 우리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자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거 정말 재미있다. 휴대폰이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동네 모임이 우리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궁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어요. 현관 앞에 작은 탁자를 차려두었었죠. 김치 한 그릇, 불고기 슬라이더 접시 몇 개, 식혜잔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줌 기능 보여줘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웃 한 분께 S25를 건네드렸더니 정원의 핀 꽃에서 꽃가루 모으는 벌을 100배 줌으로 확대해 보셨습니다. 화면은 선명함을 잃지 않았고 그분은 모든 디테일이 보여요.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웃분은 아버지 폰을 들고 벽에 붙은 스티키노트를 번역해 보셨죠. 환영합니다. 친구들이라는 문구가 즉시 영어로 나타나자 정말 놀랍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저는 마당 가로등 아래 모두를 모았습니다. 늘어진 전구 조명 아래 저는 S25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진짜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라고요. 화면을 탭하자 가족의 한국 순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등 축제, 공부 모임 장면들이었죠. 올리비아와 오스카는 자신이 한글을 배우고 춤추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 기술과 문화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곤 S25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눈가가 촉촉해짐을 느꼈습니다. 신뢰와 호기심 그리고 황금빛 휴대폰이 엮어낸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밤이 깊어 불을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가던 길에 저는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서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이 선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고마워. 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며 같이 와줘서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현관 조명이 어슴풀에 비추는 거리와 주머니 속 S25의 따뜻함이 제 다리에 느껴졌습니다. 깨달았어요. 깨진 화면에서 시작해 수개월의 기다림을 거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걸어온 모든 걸 기억하게 하는 온기였다고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고 새로운 맛과 새로운 단어, 새로운 친구와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리고 그 휴대폰 제 갤럭시 S25는 단순한 기기를 넘어선 변화의 신호이자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요라는 증거이며 때로는 기다림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